대학원 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열심히 써.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자, 여기도 다세대 빌라인데 대지권이 미등기된 형태고 대지가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면적 여기 나왔죠. 지분으로 누구누구의 몇 평, 뭐의 몇 평이 지분으로 나와 있다고 써있죠. 여기 4층 건중은 3층 34면적 이 사람의 지분 9.92 전부 지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강제경매로 소멸기준이 이거고 임차인은 또 이것도 없네요. 임차인이 좀 많은 거 하나 불렀는데 자, 대형이지. 자, 여기 임차인이 좀 몇 명 있죠. 자, 이것도 다세대고 이걸 꼭 보셔야 이 매각 대상이 있죠.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주로 도전하실 물건이 이런 겁니다. 뭐 토지 건물 있는데 토지만 매각, 뭐 건물만 매각, 아니면 아까 지분 매각 이런 거 되도록이면 좀 안 보시는 게 낫겠죠, 아직은. 자, 근저당이 2009년 4월이죠. 근데 날짜가 전부 다 느리죠. 2005년. 그런데도 이상하게 근저당이 2009년인데도 여기가 2005년인데도 대항력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건 뭐가 좀 잘못됐네요. 아, 2005년이네요. 2015년이죠. 자, 2005년이네요. 자, 날짜가 빠르죠. 4년이나. 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걸로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입이나 확정 배당 이 사람들이 다 신고를 이렇게 했을 때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없으면 이게 채권, 아까 채권이 물권보다 앞설 경우가 있는데 그건 특별한 법에 의해서 된다겠죠. 근데 이런 걸 해놓으라는 거예요. 전입이나 확정이나 배당 신고들을. 그래야 그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했으면 그런 사람은 돈을 안 준다는 의미예요. 돈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2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만들어졌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은 돈은 안 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명의 선순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착실하게 배당 신청까지 전부 다 해놓은 사람, 둘 다 그렇죠?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날짜가 빠른데 왜 그렇다고 돼요? 아, 확정. 자, 이게 다음 경우에 꼭 써먹읍시다. 이거 사건 번호 좀 써놓으시죠, 이거. 14타경 7236. 여기 보시면 2009년 4월이죠. 근데 여기 임대차들을 보면 전입 확정이 보면 날짜가 빠르죠. 전입 확정이 둘 다. 이 두 번째 2차도 전입 확정이 날짜가 빠르죠. 근데 세 번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가 느리죠. 왜냐하면 확정일자라는 게 돈 받는 순서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데 아, 이 사람은 우순이구나 알 수 있는 금방. 자, 여기서 법에 몇 개 들어갔습니까? 법이 여기서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알아가지고 필요한 거 있어요? 없죠. 단순 비교죠. 근데 이거 정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위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만 믿지 말고 뭘 보셔야 된다? 대법원 서류도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맞아요, 맞기는. 근데 꼭 확인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사실은. 아, 나 물어줄 거 없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명도 관계만 남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저건 똑같은 사람 아닌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조사해봐야죠. 아마 계약을 계속 전세를 연장을 네, 연장했던 거. 아니지. 그러면 1차가 전입이 10월 7일인데 2차도 10월 7일 똑같은데? 3차도 전입이 똑같고? 그러니까 이사는 확정이 그대로 있잖아. 체계하게 확정일자가 계속 아, 확정일자가 느리구나. 네, 그러니까 연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인데 그대로 했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돼 있네요. 전세금을 올렸겠죠. 전세금 올랐죠. 돈도 살짝 올리고. 근데 돈은 못 받는 경우도 지금 생기네요. 맨 마지막에 올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집주인보다 세입자는 확실히 그 법적인 지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등기부만 한번 띄어봤어도 3차 계약할 당시에 확정일자가 느리잖아요. 이때 그 등기부만 한번 띄어봤어도 2009년 4월 달에 근저당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내 그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보증금을 인상할 때도 인상을 안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인상 방안이 그 소액보증금 내에서 내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아무 말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보통 세입자들이 법적인 지식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냥 집주인이 해주란 대로 한 거예요. 은행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이렇게 경매 넘어가서 이제 자기 돈이 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배당 신청을 한 사람은 이렇게 먼저 배당이 되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당 다음 주에. 자, 다음 장 이제 이렇게 몇 개만 보셨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말소 기준에 전리가 된다는 내용 아시면 돼요. 아, 저게 기준이 되는구나. 저 날짜가 방금 몇 가지 보셨죠? 놓치면 되는데. 그 몇 가지 보신 거에 보면 저당이 근저당이 몇 월 며칠 그게 기준. 압류가 몇 월 며칠 그게 기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것만 아시고 자 소멸주의, 인수주의. 자 인수고 소멸인데 날짜가 아까도 보셨지만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인수를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소멸한다고 아셨죠? 근데 예외가 있겠죠. 예외. 항상 예외라는 거 있으니까. 외울 거는 예외다. 예외 몇 가지인데 자 책에 보시면 자, 소멸주의는 담보물건으로서 압류가 압류 등기는 모두 소멸이 되고 인수주의부터 하죠. 위에 있으니까 인수주의부터. 인수주의 유치권은 이거 이쪽 끄십시오. 인수주의의 유치권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유치권은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유치권이 관계없는 이유는 위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아무런 관리가 없다. 최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선 권리들,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등 이런 것들이 인수주의인데 이건 뭐 애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최선순위 압류, 가압류 등기보다 앞선 권리들이 있는데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인수주의의 예외. 네. 딱 두 가지. 인수주의의 예외. 첫 번째가 전세권. 전세권은 뭐라 했죠? 나머지 집에 아까 썼잖아요. 돈 내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권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에 속하는 거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경매 신청을 써 있죠. 밑에 보면 맨 밑에서 위에 있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 소멸 돼 있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혹은 배당을 신청했어요. 이러면 소멸이 된다. 전세권자가 자 말소기준 권리가 예를 들어 2013년이에요. 근데 전세권자가 2012년 9월이야. 이게 2013년 3월이고 전세권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권은 뭐죠? 물권. 말소기준 권리는 이것도 물권. 물권과 물권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된다? 날짜 순이 빠르다. 날짜가 빠르죠? 당연히 저 사람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죠. 선순위죠. 그러니까 그 경매 대금, 낙찰 대금에서 저 사람은 돈을 다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다 받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났어. 전세 계약 기간 다 끝났는데 전세금을 집주인한테 돌려주세요 했는데 안 돌려줘. 그래서 경매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자기 전세금 받으려고. 그럴 경우에는 낙찰자가 돈을 안 물어줘야 됩니다. 자, 2번 배당 신청이 됐어. 그래 경매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배당을 신청할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소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은 전세권이 당연히 소멸이 되고, 근데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어. 2014년 1월이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물권과 물권이 앞서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날짜 순이 빠른 사람이 받아간다. 저럴 때는 소멸이 당연히. 자, 다음 인수지 이해되셨어요? 인수지 이외에 빨간 글씨 맨 처음에 전세권이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다고 돼 있죠.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잖아요. 날짜가. 예를 들어 그럴 때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근데 인수하는 예는 뭐다? 예외는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을 신청할 때는 예외가 된다. 간단하죠? 예. 전세금을 다 못 자. 찾아가면 인수해야죠. 네? 전세금을 다 못 찾아갔을 때는 인수를 해야죠. 여기 있을 때. 네. 앞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는 여기 있을 때 여기. 그러니까 네. 전세권이 앞에 있는데 네. 경매 신청을 했는데 네. 전세권을 다 못 찾아갈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소멸되죠. 그럴 때도 쓰면 돼요. 네. 내가 다 전세권자가 그 돈을 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예를 들면 낙찰금 이 집의 집값이 3억이야. 근데 계속 유찰이 돼서 이게 8천만 원이 됐어. 예를 들게요. 8천만 원이 됐으면 이 사람이 경매를 쳤어요. 근데 이 집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전세가 1억이야.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못 받는 거. 이런 것은 소멸을 시킵니다. 왜? 적어도 물권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굳이 뭐 염두에 안 두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럼 되겠죠? 네, 왜냐면
흔치 않는 경우니까. 자, 그러면 다음 소멸주의. 소멸주의는 자, 담보물건,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는 모두 소멸이 된다. 밑줄 치고. 최선순위, 담보물건보다 후순위에 설정된 권리들. 그런 것들은 저당, 근저당 이런 게 있다. 근데 이게 또 모두 소멸이 된다. 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예를 들면, 자, 이것보다 늦으면 소멸되고, 얘보다 늦으면 소멸되다 그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근데 말로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그림으로 보면 금방 이해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물건들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당연히 인수가 되는 거고, 밑에 있으면 소멸이 된다.